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딸아, 아들아, 너희들은 꼭 빚내서 투자해라 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빚내서 투자라는 말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요? 빚은 나쁘다, 위험하다, 빚은 패가 망신하는 길이다 라는 교육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빚은 나쁜 거라고 가르치면서 왜 기업들은 회사채, 기업 대출로 성장하고 부동산 투자자는 주택담보대출로 자산을 키우고 증권사는 마진으로 레버리지 거래를 하고 심지어는 국가까지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성장해 온 걸까요? 사실 자본가들은 빚으로 돈을 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자에게는 부지런히 은행에 저축하는 것임을 미덕으로 가르치죠. 열심히 저축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금융의 힘으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본은 우리에게 소비를 위한 빚은 오히려 권유합니다. 휴대폰 할부, 신용카드 할부, 12개월 해외여행 할부, 신차 할부, 이런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무섭거나 불편한 마음이 드세요? 자본과 시장은 노동자들에게 소비를 위한 빚은 끊임없이 권장합니다. 소비를 위한 빚은 수능이고 투자를 위한 빚은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소비로 빚을 지면 노동자들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빚은 노동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됩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죠. 특히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더욱 빚을 내서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자율이 낮고 신용으로 빚을 내기가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면 고점에서 투자를 해서 상투 잡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은행에서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 만큼만 대출을 합니다. 무리하게 대출 안 해주죠. 이때 투자 시장에 들어가면은 저점에서 투자 자산을 매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어떤 종목을 살 건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기 때문이죠. 자, 빚내서 투자를 시작하면 즉시 자본가가 됩니다. 스스로가 투자를 하면 그 다음부터 경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환율, 금리, 유가, 국제정세, 소비시장 트렌드, 기술 동향 등 정말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환율, 금리 이런 뉴스 들어도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돈은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돈 자체가 돈을 벌어주는 도구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저는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커피 한 잔을 소비하느니 차라리 코인 한 개라도 오늘 집에 가서 더 사야지. 네,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주인인 시스템입니다. 금융과 자본을 모르고서는 절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시드를 모아서 투자하시겠어요? 시드를 빌려서 투자하시겠어요? 금융사들은 항상 안전하게 저축식으로 적립식으로 조금씩 투자하라고 권장합니다. 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근데 이렇게 투자해서 과연 동기부여가 될까요? 시드가 다 모일 때쯤 되면 자본시장은 또 한참 올라가서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 속도를 우리가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시드를 빌려서 투자를 하면 그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린 더 열심히 경제 공부도 하게 되고 일도 열심히 해서 빚을 빨리 갚고 싶지 않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빌려서 투자를 해보는 걸 권유드리는데요. 만약에 취업을 한 자녀가 연봉 3,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인터넷 뱅킹만으로 조회를 하면 1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조회가 돼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자신의 연봉만큼은 대출 금액이 나옵니다. 이때 반드시 1금융권만을 이용을 해야 돼요. 1금융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은행들, 유명한 은행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확인해 보세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속 들었던 얘기도 있죠. 저축은행 이런 거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 떨어져요. 예컨대 연간 5% 이자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연봉 3,500만 원 받는 자녀가. 그러면 5년 투자를 했을 경우에 5년 이자가 얼마냐? 150만 원씩 5년이니까 75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직장에 만약에 중간에 일을 멈출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변동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가정하에 3분의 1은 1,000만 원은 빼놓는 거예요. MMF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런 이제 단기금리 통장이에요. 잠깐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맡겨요.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으로 하락폭이 큰 지금 테슬라 지금 반토막 났죠. 이런 우량 주식에 50%, 비트코인에 50%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꼭 이걸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자, 그러면 5년 후에도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과 같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반토막이 나 있을까요?
네, 아니면 5년 후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반토막일까요? 아니면 2배가 가 있을까요? 아니면 5배가 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기 전에도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게 궁금할 리가 없습니다. TV에 테슬라 주가가 나와도 나랑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투자사의 뭐 기업 보고서 같은 것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5년 후를 과연 그런 투자 기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테슬라 주가가 5년 후에 얼마로 예상을 하는지, 비트코인을 얼마로 예상하는지 이런 거에 다 관심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폭락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봉 3,500만 원이면 연간 6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3천만 원 5년이면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충분히 갚을 수가 있죠. 근데 5년 후에 과연 내가 투자했던 금액들이 과연 제로로 수렴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결국 5년 후에는 내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자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걸 연장해서 이제 2부로 너희들은 꼭 빚내서 투자해라 2부에서 투자가 다른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사업 그런 거보다 왜 더 안전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